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질서를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고 노심초사하시는 애국 시민들과 그리고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이제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성큼 6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이 대통령 선거는 자유민주 질서가 더욱 훼손돼서 대한민국이 지도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걸 바로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갈림길이 되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모두는 국가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백척이나 되는 장대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언제고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민주 질서가 심대하게 위협받고 있고 훼손되고 있습니다. 정권이 내세운 대통령 후보 문재인이 내세운 이재명, 이 정권이 계속해서 종북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의 그 본색을 계속 연장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문재인에서 이재명의 바통을 넘겨받는 그 자체가 종북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을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이재명 두 이름을 합성을 해서 문재명 정권 10년을 우리가 용납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이 현행법입니다. 대장동 게이트라고 하지만 정확한 용어로는 이재명 게이트고 더 정확하게는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라고 우리가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대장동 게이트 이래 버리면 이재명을 제외하는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이고 현행범이다. 대장동 게이트와 관계해갖고 이미 한 사람이 자살을 시도해가 미수에 그쳤고 세 사람이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12월 10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 유한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시체로 발견이 됐고 그 20일 그 열이틀 뒤에 김문기 개발공사 1처장이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하는 것은 유서가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3주일 만에 다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사를 대하는 그 비용을 특정 기업이 대납했다 하는 의혹을 폭로했던 이병철 씨가 다시 시신으로 발견이 됐어요. 한 사람이 자살 미수했고 세 사람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재명은 대장동 게이트라고 하는 그 죽음의 계곡에서 헤어나질 못할 것입니다. 절대로 이재명 게이트에서 그 올무에서 그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가령 요행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 올무는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의 얼굴과 몸체에는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자살 미수했고 세 사람이 시신으로 발견된 그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유심히 보시면 그의 말과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 몸체에서 뿜어나오는 그 시신의 그 그림자, 시신의 시인 그 그림자, 그는 이를 덮기 위해서 매일같이 국민의 여론을 이걸 잊어버리게 하기 위한 이슈를 쪼각쪼각 내가지고 심지어는 탈모 증세가 있는 사람에게도 무슨 건보료를 적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서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심지어는 수능시험도 쉽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재벌 총수들을 불러다 놔놓고는 일자리 창출하는데 내가 모든 것을 앞으로 뒷받침하겠다. 이런 맞춤형 온갖 공약을 내뱉고 있는 것은
이게 대장동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이 대장동 게이트가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가 죽음의 시신 위에서 그 죽음의 그림자에서 어른거리는 그의 모습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장동 게이트의 현행범입니다. 제가 왜 현행범이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1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미 이와 관련돼서 구속된 그의 공범이고 하수인인 유동규, 김만배 등 5사람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른바 가장 큰 혜택을 누린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만배라는 자가 법정에서 자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구속되게 된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대장동 개발의 시행 과정 그 모든 것이 당시 성남시장 그분 이재명에 의해서 다 계획되고 결재됐는데 우리는 그 지침에 따랐을 뿐이다.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느냐? 시킨 대로 했고 그 지침에 따라서 했는데 그 정작 주인공이 우리 대신 이 법정에 서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 법정에 서야 되느냐? 이런 자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는 현행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지금 이 순간에라도 그를 소환해가지고 이미 9월 14일 날 그게 자백한 게 있지요. 기자들 앞에서 지금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자백을 했습니다. 이 모든 대장동 개발의 시행에서부터 그 과정 모두는 내가 결제하고 그래 당군 일의 최대의 수익을 성남 시민에게 돌려줬다. 이렇게 자랑삼아 이 얘기는 자백을 했습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터져나겠자 이 말을 바꾸기 시작했는데 그 자백은 움직일 수 없고 엄청나게 그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들이 터져 나왔을 뿐 아니라 드디어는 법정에서 김만배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가 주범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다고 한다면 검찰은 오늘이라도 그를 불러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리고 구속 기소를 해야 할, 뭐를 더 머뭇거리냐. 야당이 무슨 특검을 하자, 특검할 것 같습니까? 왜 특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드러나는 증거만 갖고도 검찰이 생각만 바꿔버리면 한순간에 그를 재판에 구속해서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국민의 분노를 무시하고 검찰이 이런 직무유기 행태를 부리고 있고 정권 여당은 특검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이런 사태를 지금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사법부입니까? 이게 검찰입니까? 이게 대통령입니까? 친애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이재명은 문재인보다도 더 지독한 종북주사파 친김정은의 본색을 그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그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죠. 한미동맹이 훼손되는 한이 있더라도 전시작전권은 미군 사령관으로부터 그냥 가져와야 된다.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 그냥 가져와야 된다. 이 말에 여러분들이 아마 현혹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압록강 두만강 변에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28만 명, 그리고 동북쪽 한경도 러시아와 접경지대에도 러시아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겨울철 강이 얼었을 때는 그냥 건너올 수 있고 비가 오는 홍수철에도 거기 얕은 데는 이 바지를 걷고 걸어올 수 있는 그 지점에 중공군은 28만 명, 러시아군도 상당한 병력이 배치되어 있고 우리 한미 동맹 조약에 의해서 평택에 2만 8,500명이 이걸 지키고 있을 따름입니다. 따라서 전시작전권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우세한 정보를 가지고 북한의 이 초동 침략 행위에 대해서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한국군은 지금까지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득이 전시작전권 평화협정으로 이행되기 전까지는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태연하게 무슨 이유가 필요하냐,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 전시작전권 즉각 회수돼야 된다. 이런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국민들은 이 부분에 별로 느낌을 안 갖고 있는 것을 저는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지난 연말에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사면으로 이제 석방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사면과 더불어 이석기 통진당 전 의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석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은 잘 알 것입니다. 그는 이른바 극자 세력의 주요 조직인 경기도 동부연합의 실질적인 지도자요, 그걸 조직하고 거기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이석기가 구속된 것은 내란 선동 공모 혐의로 구속되는데 그는 평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 의해서 조국 평화 통일을 위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흔쾌히 그 성전에 참가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 성스러운 전쟁에 우리는 모두 참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구속되게 된 직접적인 내란 선동 혐의는 해화전신전화국이 인민해방전쟁이 개시될 때는 우리가 앞장서서 해화전신전화국과 수도권 근처에 있는 유료 저장 탱크를 폭파할 준비를 해야 된다. 폭파할 준비. 저는 그 해화전신전화국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이석기가 구속되고 나서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해화전신전화국이 폭파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여기서 방송을 할 수 없습니다. 전부 마비되어 버립니다. 여기만 마비됩니까? 전기가 나갑니다. 전기가 나가면 어찌 되느냐? 저도 이게 중구에 이 서민용 아파트 6층에 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멎어 버립니다. 그 15층까지 있는데 걸어 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배설물 뭐 좀 그렇습니다만 똥오줌이 꽉 차게 될 것입니다. 자, 은행 구자 열리지 않지요. 증권거래 마비되지요. 비행기 뜨는 것도 다 이 컴퓨터 다 마비되게 됩니다. 굉장히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요. 이석기는 그런 걸 선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석방 조건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형법상 가석방이 되려고 한다면 구속될 때의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개과천선하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흔적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감옥에서의 행장이 우수해야 되는데 이석기는 확신범입니다. 그 생각을 변경한 일이 없어요. 가석방으로 풀려나던 날 오히려 큰 소리를 했어요. 큰 소리 했어요. 왜 내가 사면을 바로 안 해주고 왜 가석방 되냐 큰 소리 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연말에 박근혜 대통령을 연말에 풀어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이와 협의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석방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이재명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석기를 풀어달라고, 연말 안에 풀어달라고, 이게 협박을 한 겁니다. 협박. 문재인을 협박한 겁니다. 당신 알지? 동부연합. 내가 기반하고 있는 이 세력, 그게 촛불 시위에 주동적 역할을 했고 민노총도 다 그 기반 위에 서 있는 거 당신 알지? 근데 이석기를 안 풀어줘? 풀어. 협박입니다. 그 협박에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들고 이석기를 풀어주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끼워 넣어야 했다는 사실을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런 무서운 정권이라는 것, 그리고 이런 무서운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것, 그런 이재명이가 문재인보다도 더 지독한 종북주사파 친 김정은이고 극좌파의 포로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을 대통령이 협박에 의해서 가석방 조건에 해당되지도 않는 사람을 그 협박에 의해서 풀어주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끼워 넣기로, 끼워 팔기식으로 사면해주고 이명박 대통령은 그대로 그냥 감옥에 놔두고, 그러니까 이 경위를 우리가 깨달을 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섭고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소름이 끼치는 일이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5천만 인구 가운데 어찌하여 민주당이, 국회의원과 민주당 권리당원 책임당원들이 고르고 골라서 내세운 것이 양아치 수준의
종북 주사파의 지극독한 극좌 세력과 연계되어 있고, 그리고 대장동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의 온 전신에 죽음의 그림자가 씌어져 있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 후보로 내놓느냐 이 말이야.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이런 하늘의 조화가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과 권리당원 책임당원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의 구성원이야. 문재인, 송영길, 민주당 국회의원, 권리당원, 책임당원. 국민의 임무와 책임을 다해야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끝까지 감싸고 그래야 국민을 모독하는 이런 후보를 내세우고 국제적으로도 망신살이 뻗치게 하느냐. 방법은 쉽게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고 또 이들이 쉽게 대안 후보를 내세우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금 국민이 분기해서 일어나서 3월 9일 반드시 이런 자를 패퇴 낙선시켜야 그래야 대한민국이 그나마 숨쉴 틈을 가지고 지난 5년 동안 농단한 국가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만일 문재명 정권 10년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 안에 대한민국은 일대 변혁을 맞이하고 지도에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3월 9일까지 2년 전 8.15 광화문 광장에 100만 명의 인파를 모았던 그 민심을 반드시 폭발시켜 가지고 3월 9일 종북 좌파 친 김정은 정권을 종식시키고 중단시키는 날로 우리 모두 각자가 임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될 순간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결의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